안녕하세요. 산무사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현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생 세무사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완전 가는데. 그러니까요. 얼굴도 안 나온 사람이 목소리까지 저러고. 큰일 났는데. 학생인데. 자,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대책 중에서 Q&A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어쨌든 한물 이제 지나가기는 했어. 이제 논란 이슈 되는 거에서 한물 지나가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번 주 건데 음.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다 해도 누가 살까? 왜냐면 비싸잖아. 서울 지역, 그다음에 주정자장 지역은 이미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온 상태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는 있어. 그래서 네. 지금 압구정 현대는 뭐 아파트 20억을 낮춘 매물도 발생을 했다는데 약간 내가 볼 때는 이건 이상 매물 같고 음. 20억을 낮추는 게 20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주인들 모여서 막 그 가격을 낮추는 집값을 내린 걸 올리는 중개사들이나 아니면 내린 사람을 찾아가고 응징하자라는 단톡창을 만들어갖고 뭐 지역 주민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적발돼가지고 좀 네. 이슈화가 된 적도 있고 확실히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 음. 음. 그리고 뭐 과천 분당도 꺾였고 송파도 무너졌다, 강남도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근데 그 와중에 또 음마아파트 재건축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 재건축을 한다고 얘기해? 재건축 확정 났다. 음. 뭐 6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번 주 뉴스를 얼추 봤을 때는 요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주택자 중과 그리고 이제 보완 대책까지 음. 일단 양도세 쪽 측면에서는 확정이 됐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보완 대책도 확정이 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종료로 인한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시행한다. 음. 다시 이제 재시행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중과 유예를 해서 일반 과세되는 예외 첫 번째로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음. 강남부터 초동파 용산 같은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향후 4개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해라. 그리고 음. 여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대로 4개월 이내로 입주를 완료해라 음.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과를 예외해서 일반 과세된 예외 두 번째로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이제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신규 지정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네. 시간 조금 더 줄게. 향후 6개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완료하고 입주까지 다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매도자가 중과가 유예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두 가지 2번하고 3번은 원칙이에요. 네. 이게 이제 유예 보완 대책의 원칙이고 이 중에서 임대하고 있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음. 기간 내에 잔금 등기했으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임대 중인 주택은 잔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음. 유예해주겠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매도자, 중과를 유예해주겠다. 다만, 네. 무주택자에 한정한다라는 거.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지 매도자가 중과를 유예받는 거. 잔금은 6개월 원칙이네요. 그건 또. 그렇죠. 원칙은 4개월에서 6개월인데, 음. 이제 임대 중인 게 실거주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남은 음. 잔존 임대차 계약이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남은 그런 집들은 음. 무주택자인 거 확인하고 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거의 그 시점에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지 매도자는 중간하는.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대한 Q&A 저번에 살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풀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Q&A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뭐 실행을 하든지 대처를 하든지 하니까 첫 번째로 5월 9일 전에 체결하는 가계약이나 토지거래 허가만을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가? 어, 가계약이나 사전약정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요. 무조건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고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받은 사실까지 증빙을 해야지만
이제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거고, 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은 가계약 해놓고 일단은 중과 유예 시켜놓은 다음에 계약 바꾸거나 아니면 계약 취소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되는지에 대한데, 당연히 실거주 4개월 내에 실거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지 이제 그 뭐냐 매도자가 중과 유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지금 임대차 계약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잖아. 그런 경우에는 4개월까지만 입주를 해라. 그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만 입주해라라는 얘기고, 자,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자,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가?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예외 2번,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경우에서 어떻게 2번, 3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아요. 네.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 임대차 기한이 그 안에 끝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관없이 그 상대방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팔아도 되기는 해요. 그래도 유예는 가능한데, 6개월 이상 잔여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돼야지만 매도자는 그 무주택자한테 팔아야지만 매도자는 뭐냐 다주택자 유예를 시킬 수 있다. 안정적이 하려면 그냥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딱 맞겠네요. 잔금은. 잔금을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이미 6개월 이상 임대차 기간이 남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더 유예해 줄 테니까 무주택자한테만 팔아라.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린 거지. 자, 신규 지정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그리고 등기까지 하도록 유예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자, 계약을 하라고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라고 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그 이전에 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가 난 지 4개월 만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등기를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6개월 뒤에 잔금 치르고 보통 입주를 하잖아. 네. 그러면 기간이 안 맞잖아. 4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 구역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으로 4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과세 유예는 6개월까지 주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6개월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한 것이지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답을 내려주었어요. 대신에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한 건 똑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는 겁내 길어. 임대주택이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자, 2026년 2월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이미 개정이 됐죠. 네. 2월 12일 날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개정이 돼갖고 적용이 되는데, 자,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그 제도가 언제 개정될 거냐. 근데 이미 다 고쳐질 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밑에 예시 2월 10일 날 신청하는 경우 영업일 15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 가능하다.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 15일 이후에는 허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임대 중인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자가 그 무주택자인 걸 우리는 확인하고 팔아야 되잖아. 매도자 네. 입장에서. 안 그러면 내가 그 일반 과세를 못 받게 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자, 전세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봐야 되니까 아마 받는 거 같고. 아이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을 보고 이 사람이 자, 뭐 이 사람이 임대 중인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거고, 개인정보 동의서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해갖고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주고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하시는 건가?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 어떻게 시행될지는 감이 아예 안 잡혀요. 우리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목소리 잘 안 나와. 시골집 오피스텔이 항상 불행의 씨앗이잖아. 그런 것까지 다 아, 확인이 되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음, 개인정보 동의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음, 주택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다른 데 거주하거나 아니면은, 음. 근데 주택을 안 갖고 있냐, 갖고 있냐는 확인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매수인이. 정도 확인될 거잖아. 어, 우리도 상속재산 조회할 때 왜냐, 다 확인되긴 하잖아. 왜냐하면은, 어쨌든 모든 부동산은 지금 음,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무주택자가 아니냐, 요것만 확인하기에는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나중에. 그치. 이게 이제 이게, 주택이 아니라. 그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음, 거기에 실제로 누군가 음, 거주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만약에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 음, 근데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세금자서 발행하고 있어. 음, 근데 이 사람이 주택을 샀어. 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나는 주택 하나 있는데 그냥 무주택자로 이거 사고 그 사람은 중과 유예 받았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인터넷에 글이 막 올라오는 거지. 음, 이것도 가능했다. 제도에 허점이 음,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혼돈의 카오스로 갈 것 같기는 해.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진짜 제 관공서분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될 건데 음. 모르겠다. 이제 이게 약간 시작인데 디테일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디테일이 조금만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무주택인지. 걱정은 돼요, 확실히. 자, 7번.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자, 허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요. 허가 신청서라는 건 토지거래 허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두 가지 있는 거죠. 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 그리고 대출 신청일을 신청을 한 날, 그 두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는. 여덟 번째로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말이 다 어려워. 네.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자,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무주택자로 계속 무주택자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음, 자,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APT 아파트 구입 시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데 난 이거 몰랐어. 이거 보면서 어, 알았어. 그러니까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하면 전세 대출을 당장 회수하나 봐. 음, 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자,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자, 빨간색 부분만 보면, 자,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잔여 기간이 남은 경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그 전세 대출 3억 원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 무주택자니까 이상은 없죠. 가능해요. 뭐 유주택자도 당연히 되겠지만 음, 일단 지금 정책 방향은 무주택자가 살아. 임대차 계약이 걸려 있는 애들은 무주택자가 살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고 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 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3억의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음, 주택을 살 거야.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살 건데 이 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기간이 더 필요해. 음,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이랑 잔금까지는 다 치러야 되니까 음, 잔금을 치르는 순간 내 전세 대출이 음, 회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입주할 때까지 유예해주겠다라는 음, 얘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약간 네가 살 집, 실제로 거주할 집 하나만 갖고 있어라. 약간 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려있던 그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대책, 부동산이 음, 안정화되겠다라는 기대는 되지만, 자, 뭐든 우리 역대 대통령분들도 다 노력을 하셨겠지만, 부동산을 확실하게 효율성 있게 잡으신 분들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남았네요. 작년 5월부터 아니었나? 되게 그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1년이 안 됐어. 이게 일을 많이 하셨나? 아직 1년이 안 됐어. 근데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국무회의도 모아서 하고 계시고, 뭐, 어쨌든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지금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들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발표가 나고 이후에는 임대주택 혹은 이제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를 못 갚고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자,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